네, 목소리 들리세요? 네, 뭐 이렇게 음악까지 나오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짧은 시간이 이제 30분이요.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 제가 부끄럽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좀 뭐냐면 침묵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나 휴먼 원정대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제 PPT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에 PPT랑 영상이랑 너무 많이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천천히 했다가 빨리 했다가 이럴게요. 그리고 또 지금 옆에 이제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수화를 하시는 거에서 제가 수화라 그랬더니 수화가 아니래 수어래요. 왜냐면 언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처럼 저도 요번에 배우고 그 장애인분한테 미안하다. 제가 홍보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수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옛날에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수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정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해드리려고요. 성의 단어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다 바꿀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수화가 맞아요? 수어가 맞아요? 수어가 맞죠? 왜냐하면 언어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침묵하면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나눠서 서로 소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손경이이고요. 그래서 손으로 표현하면 손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경이답게 강의를 해보면 저는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영화 배우예요. 영화를 찍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직접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을 잘 만나서 한국에서 상세계 해외에서 2개 받은 해외파 여배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치면 제 영화가 뜰 거고요. 두 번째는 수트리 경진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국가가 저를 미국 보내줬어요. 그래서 뉴욕과 시애틀 갔다 온 강사예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 500명을 도와줘서 여가부 장관상, 가해자를 갱생했다 해서 법무부 장관상, 장관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고객들 얘기하려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도록. 그래서 특히 제 강의는 1단부터 9단까지 있는데 오늘 1단, 근데 이게 30분이다 보니까 1단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성교육 위주로 짧게 핵심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혹시 성폭력 예방 교육 배웠을 때 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초중고 때 뭘 많이 배웠어요?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던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일 많이 듣는 건 싫어요? 안 돼요? 이렇게 혹시 그런 거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소리 지르래요? 소리 지르지 말래요? 소리 지르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과 말 하려고요. 소리 지르면 죽어요.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얼어붙어요. 잘못된 교육했다고요. 이거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통영에 있는 5학년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옆집에 있는 김점덕이라는 가해자가 성폭력하고 강간한 다음에 얘가 하도 소리 질러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죽였냐 했더니 소리 질러서 죽였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소리 질러는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벌써 바뀐 지 8년째예요. 근데 여러분 뭘로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뭘까요?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소리 나와요? 지하철에서 누가 만져요? 아저씨 왜 내 허벅지 만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고 저 남자가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그냥 쓱 일어나서 도망가거든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현실성 없는 강의를 늘 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피해자 우발 교육이라 그런 거 아세요? 피해자가 뭔가 우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피해자 너가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늘 들었던 얘기 뭐냐면 싫어요, 안 돼요, 소리 지르는 거, 늦게 다니지 말라는 거, 화장 진하게 하지 말라는 거, 치마 짧게 입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다 누구 탓? 여자 탓? 피해자 탓. 남자들도 피해자 많아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침묵하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했잖아요. 1년 동안에 저희가 성폭력 사건을 볼 때 2만 명이 여성이에요. 2만 명의 피해자고 또 2천 명이 남성인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전국을 따질 때 신고된 것만. 여러분 봤을 때 설마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 대신해서 얘기하러 온 거거든요. 잘못된 교육을 바꾸려는 건 피해자 우발 교육을 다 없앨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해자 조기 예방. 가해자만 없으면 피해자는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해자가 있어요. 피해자는 따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굴 먼저 없애야 돼요? 피해자를 예방해야 돼요? 가해자 예방해야 돼요? 가해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가해자 예방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예방이 돼요.
원인은 1번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1번 없애기 힘드니까 2번을 없앴나 봐요.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고 신고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바꿨습니다. 특히 최근 방향은 가해자 예방, 피해자 예방, 누구 예방? 가해자 예방이에요. 그래서 다소 처음 듣는 강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선녀나무꾼 볼게요. 선녀나무꾼 전래동화예요. 동화책이에요. 근데 이건 가해자 예방을 봤을 때 범죄 동화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범죄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범죄 뭐 질렀어요? 선녀가 볼 때는 나무꾼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뭔가 뭐 했다? 우선 훔쳐? 봤어요. 무슨 증? 관은증. 훔쳐? 갔어요. 재산 은닉죄. 그 다음에 훔친 옷으로 뭐 했어요? 훔친 옷으로 뭐 했어요? 협박. 맞아요. 협박. 나랑 결혼하세요. 옷 줄 테니까. 협박죄.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애 셋 날 때까지 옷도 안 준대요. 무슨 죄? 감금죄. 사기죄. 옷 준다며 옷도 안 주고. 그러면 이런 동화책을 우리가 읽지 못하게 해요. 요즘은 범죄 동화책이라고. 이해되세요? 다들 웃는 거 보니까 이런 교육을 안 받았군요. 꽤 됐어요. 벌써 10년 동안 저희가 강의했거든요. 초중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화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예로 보면 콩쥐 팥쥐 보자고요. 새엄마가 일 시키잖아요. 아동 학대죄예요. 그리고 새엄마를 나쁜 쪽으로 다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고요. 심청전 보자고요. 아빠 눈 뜰려고 자기 몸 팔았다고요. 인당수의 몸 그래서 300석에 이건 성매매예요. 그 조직 폭력단이거든요. 그리고 백설공주 보자고요. 모르는 왕자인데 뽀뽀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난쟁이들이 뽀뽀해 강제 키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성폭력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왕자가 공주 깨워야죠. 왜 거기다 뽀뽀하냐고요. 강제 추행죄예요. 술 취했고 누워있는 여자 뽀뽀하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다들 빵빵 웃고. 이런 교육 배워본 적 있다 없다? 500개의 동화책을 분석 결과 다 범죄 동화책이에요. 전래동화 익히면 안 돼요. 전래동화를 읽다 보면 그거에 합리화돼서 가해자가 판치는 세상이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녀 입장에서 우리가 대보는 걸 그걸 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관점 교육이라 그럽니다. 근데 선녀나무꾼에서 더 저거한 건 뭐냐면 사슴 있잖아요. 동화책에 사슴 나오잖아요. 사슴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슴 뭘로 처벌할까요? 왜냐면 나무꾼도 되게 착했거든요. 나무만 하고 노부모 모셨는데 갑자기 결혼하길래 선녀를 그걸 사슴이 가르쳐준 거거든요. 사슴 뭘로 처벌할까요? 응? 녹용으로 잘라서 녹용으로 팔아넘겨요? 네, 또요. 만약에 사슴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도 처벌해야 되잖아요. 공범죄. 여기 또 법대 나온 분 계시네요. 공범죄 가능하고요. 또요. 교사죄 있어요. 네. 단어로 교사죄라고 있어요. 1년 이하 징역이에요. 교사죄, 방관죄. 근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경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경찰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까 녹용 얘기하고 피를 뽑아야 된다 그러고 교사죄, 방관죄 나오는데 젊은 경찰이 손을 드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죄를 처벌하죠. 선녀 정보를 팔았대요. 개인정보 유출죄는 신법이거든요. 그랬더니 경찰 한 분이 나이가 드셨는데 신법 말고 구법도 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구법은 찾아보지 못했대. 신법이 있대. 개인정보 유출죄로 처벌하면 된대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경찰이 화가 났나 봐요. 구법을 만만하게 보니까 구법도 있대요. 공동전범죄. 범죄를 같이 저지른 거. 그건 3년 이하 징역이래요. 3년으로 보내버려 이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경찰, 어떤 법에 따라 형량 다른 거 아세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3년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점이에요. 어떤 법을 어떻게 대응하는 그러니까 해석이에요. 해석. 특히 뭐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수어로 해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영어로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제 말을 영상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전부 다 성을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한번 싹 바꿔보려고 봤더니 그걸 관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처럼 따라해 볼게요. 관점. 그러면 관점을 제가 다 바꿔드릴 텐데 바로 이거예요. 입장별로 다르고 시각별로 다른 거예요. 선녀 입장 다르고 나무꾼 입장 다르고 사슴 입장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동화책 하나 뜰어요. 뭐냐면 반전동화라고 있어요. 요즘에 반전동화 읽히거든요. 동화책을 전부 다 반대로 읽어요.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확 띄일 거예요. 특히 애들이 제일 많이 읽는 건 뱃살공주예요. 공주가 뚱뚱한 공주도 있다 없다? 그래서 뜬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뭘까요? 슈렉이에요. 피오나 공주가 못생겼어요? 이뻐요? 못생겼어요. 못생긴 공주를 선택했거든요. 그걸 국민들한테 마음을 읽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너무 다 날씬하고 이쁜 여자만 공주인 줄 알지만 아니다. 초록색 공주도 있고 뚱뚱한 공주도 있다. 그 공주가 선택해서 사람들한테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또 요즘에 뜬 건 뭐냐면 백설이 아니라 흑설 공주가 떴어요. 공주도 까만 수도 있다 없다? 까만 공주, 흑설 공주가 있어요. 그리고 왕자들한테 주는 책이 있는 거 아세요? 왕자들한테 읽으라는 책이 있어요. 백막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이 책이 있어요. 왕자들 읽기를 바래요. 왜 이렇게 백마만 타고 떠돌아다닐까? 그래서 자기 인품 닦으라고 차만 닦지 말고 그런 뜻의 동화책이에요. 이게 신세대 동화책인데 읽어본 적 있어요? 제목도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 이 동화책을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의 틀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화책을 이렇게 바꿔봤으니 이제 실제도 바꿔볼게요. 그래서 공감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피해자한테 낙인시킨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여성이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폭행을 한 남자가 잘못이지만 그래도 여자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상관과 있습니다. 왜요? 여자가 원인을 제공한다. 네, 아까 보셨잖아요. 전부 다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다? 술 취했으니까 짧은 옷 입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국민들 의식이 나빠서 바꾸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혹시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혼자 있을 때 문 열어주지 마라, 어두워지게 집에 돌아라, 으슥한 골목길 혼자 다니지 마. 이 말을 많이 들으면 누가 잘못한 걸로 돼요? 죄책감 누가 가져요? 피해자, 아동들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입 닫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고율이 10%도 안 돼요. 신고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네가 돌아다녔고, 네가 문 열었고, 네가 술 취했고, 네가 짧은 치마 입었으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요. 치마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해자를 연구했더니 누구를 전부 다 성폭력한 줄 아세요? 힘없어야 되거든요. 신고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와 장애인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 중에 한쪽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 거거든요. 옷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다들 뭐다? 자꾸 짧은 치마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짧은 치마가 성폭력, 저번에 가해자한테 물어봤어요. 저 여성 어떠냐고.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자기는 짧은 치마는 여성 스타일이 아니래요. 자기 스타일대로 강간해요. 왜냐하면 긴 머리를 좋아하면 긴 머리를 강간해요. 이해됐어요? 그 여자가 마르면 마른 여자를 좋아하면 마른 여자만 강간해요. 뚱뚱한 여자면 뚱뚱한 여자만 강간해요. 왜? 강간범의 취향대로예요. 늙은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늙은 사람 강간을 해요. 지금 20대 남자가 60대 할머니를 강간했거든요. 신고 못할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뭘까요? 20대인데도 60대를 강간하는 거예요. 없을 것 같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왜? 힘없는 사람을 해야지. 그 신고 안 해야지 내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노출 심하고 젊은 여자 어떠냐 했더니 자기 때릴 것 같고 딱이 맞을 것 같고 신고할 것 같아서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당당하잖아요. 그 여성이. 왜냐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이렇게 탁 할 거 아니에요. 씩씩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딱이 때릴 것 같고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다 뭐다? 잘못 배워서 그게 뭔가 원인이 된 것처럼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성이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좋아하는 가해자 자기 스타일대로 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옷을 짧게 입어서, 내가 화장을 진하게 해서, 내가 밤늦게 다녀서, 내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잘못 가르치고 국가가 다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죄책감 없애게 해줄 거예요. 죄책감은 가해자가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우리가 알아요. 여태까지 말을 안 했거든요. 왜? 피해자가 목소리를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을 다 바꿨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를 가해자가 죄책감 느낀 걸로 바꿔보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드려야 되겠네. 아무한테나 찝쩍거리지 마라. 오, 세지만 왠지 확 와닿았어요. 들었어요 지금? 아무한테나 찝쩍거리지 말래요. 그럼 이거 뭘까요? 가해자가 죄책감이에요? 피해자 죄책감이에요? 가해자한테 죄책감 갖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들어보시고 이거 가해자 죄책감 듣는 거 맞나? 그러면 맞아요. 제가 볼 땐 선물 있거든요. 나중에 드릴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이 해요? 낯선 사람이 많이 해요?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 많이 한대요? 낯선 사람이 많이 한대요? 아는 사람이 많이 하죠. 그래서 뭐냐면 아는 사람 더 조심할 것 이렇게 바뀌었어요. 낯선 사람 얘기 안 한다고요. 아는 사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아는 사람이 많이 하면 여러분 좀 공포교육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아빠 얘기해야 되죠. 아빠가 많이 성폭력 하거든요. 남자친구가 많이 하고 사촌 오빠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다들 어때요? 오, 사촌 오빠? 막 이러고. 그리고 여기 교회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요즘에 목사들 많이 잡히고 있어요. 종교계 지금 심각해요. 계속 지금 사건도 있는데 지금 목사가 지금 7일을 달려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지금 5위란 말이에요. 대학 교수 자꾸 잘리고 있어요. 네. 그럼 대학 교수 조심해야지, 목사 조심해야 되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사촌 오빠부터 시작해서 다 잘생긴 남자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것도 편견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남자 많아요. 근데 잡아봤더니 그분들의 직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공포교육 같지 않아요? 다 조심하래. 그럼 일부 뭐라 그러냐면 이 강의를 듣고 믿을 놈 없네. 다 나쁜 놈. 근데 제가 봤더니 강의를 갔어요. 5학년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통계 보여줘서 고맙대요. 저는 저도 공포교육인 줄 알았는데 5학년 아이가 저를 바꿔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통계 보여줘서 너무 고맙대요. 그 통계는 우리들의 눈물이 있대요. 우리들 말을 들어서 아빠, 사촌 오빠, 삼촌, 교사 다 잡은 거 아니냐고. 경찰, 판사, 검사가 우리 말 믿고 그걸 통계로 심어줬대요.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나도 당했다 가르쳐서 너무 고맙대요. 통계 꼭 가르쳐달래요. 여러분 통계를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은 믿을 놈 없네, 저런 놈이 있어, 아빠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들의 눈물이래요. 저게 통계에 잡혀서 너무 고맙대요. 통계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A보다는 B처럼 보세요. 저는 오늘 공포교육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게 통계에 잡힌 거예요. 통계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문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신고 안 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래요. 침묵하면 그 누구도 안 바꿔놔요. 그래서 바꿨더니 또 혹시 길 아세요? 길 안내. 아이들이 길을 물어본대요. 어른들이. 그러면 어른들이 많이 알아요? 아이들이 많이 알아요? 어른들이 많이 알죠. 그러면 제가 선창하면 복창해 주세요. 지침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길을 묻지 않는다. 여러분 어른은 어른한테 묻지 않나요? 애들이 뭘 알겠냐고요. 근데 유난히 혼자 있는 애한테 묻는 건 우리들이 그러거든요. 쌩까 그냥 도망가라고. 어른들한테 착한 아이 하지 말라고, 길 가르쳐주지도 말라고. 그 어른이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즘은 어른은 아이한테 길 묻지 않고요. 어른은 아이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고요. 어른은 혼자 있는 애한테 문 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 있을 때 들어오지. 이해됐어요? 아야 혼자 있니? 미안하다. 아빠, 엄마 있을 때 올게. 다음에 올게. 이러고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뭐예요? 엄마 아빠 없어? 나 여기 마트 아저씨인데 이게 쌀이야. 이거 나 내려가기 싫어. 문 좀 열어봐. 좀 제발 좀 문 열어.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저번에 어떤 꼬마이가 그러더라고요.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거짓말을 시켰대요. 아무도 문 열지 말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 있으라고. 거짓말을 시켜 엄마 아빠 없는데 있으라 있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아빠 없는데요. 너무 또 착하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뭐냐면 너 혼자 있구나. 아저씨인데 이거 물건 보니 엄마 거 같다. 경비실에 놔둘게. 엄마한테 문자 보낼게. 문 열지 말아요. 아저씨 간다. 그런 택배 아저씨가 있대요. 좋은 아저씨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택배 아저씨인데 나 좀 믿으라고. 여기 택배 안 보이냐고. 좀 문 좀 열어봐요. 저 혼자 있는데 이렇게 말도 못하잖아요. 여자 혼자 있을 때. 좋은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보내달라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신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다 어른이시죠? 여러분 누구한테 길 물어요? 어른한테 물으세요? 거의 대부분 어른한테 물을걸요? 아니면 편의점 가거나 내비 틀거나 긴 기사 틀걸요? 애들이 뭘 알겠냐고요. 똑똑한 어른들이 아이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죄책감 심어주는 거 안 가르친다고요. 그냥 쌩 까고 도망가라 그래요. 왜? 니네들은 잘못 하나도 안 했다고. 이런 교육을 우리가 가르쳤어야 된다고요. 들어보니까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다 잘못됐죠. 머리가 아플 거예요. 내가 잘못된 교육으로 누군가 망쳤어요. 그리고 죄책감 수치심 없고요. 저항교육 안 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이 교육 안 해요. 오로지 답은 이거예요. 세월호랑 똑같아요. 사람만 있어 주세요. 사람만 있어 달라고요. 그리고 제발 신고해 달라고요.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없어요. 그러면 용기를 드리려고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디딤돌 있어요.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디딤돌 하고 쳐보세요. 성폭력 디딤돌 이렇게 치면 검사 판사 중에 너무 좋은 분들은 상을 드려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걸림돌. 그래서 걸림돌 상장 줘요.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검찰 대법원에 다 있는데 이분들 걸림돌 받아요. 너 당신 나가라고. 경찰 너 싸가지 없어. 너 이런 경찰 하지 마. 너 나가. 걸림돌 상장 드려요. 그러면 다들 걸림돌 받는 걸 너무 힘들어요. 국민들이 주는 상이에요. 혹시 이런 상 있는 거 아셨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이름 다 쳐 있어요. 꼭 디딤돌 검사, 경찰, 판사 만나시라고요. 진짜 의식 높은 분들이에요. 예를 들게요. 제가 법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대학생 남자애가 장애인 고등학교 여학생을 만졌어요.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가. 초범이래요. 전과가 없대요. 술을 먹지 않았대요. 깊이 반성하고 있대요. 그리고 학점이 3.0 넘는데요. 그리고 제발 안 하겠다고 빌고 있대요. 합의금 300 줬대요. 그래서 정상 참작해서 형량을 1년이지만 반으로 감경하겠대요. 6개월로 주겠대요. 땅땅땅. 요즘에 이렇게 해요. 다 줄여요. 근데 제가 봤더니 똑같았어요. 대학생 남자애가 고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 강간했어요. 근데 검사 판사가 이런 말을 해요. 지방도 아닌 4년제 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3.0 넘는다는 건 앞으로 리더가 될 학생인데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 여자를 만진 적 극악 범죄래요.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을 내서 대학에 들어왔대요. 30%가 장애인 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대요. 장애인 특징도 알 법한 놈이. 그리고 장애인을 만졌다는 건 일반인도 만질 가능성이 높대요. 죄질이 흉흉하대요. 약자를 가지고 함부로 했대요. 그리고 합의금을 줬대요. 돈으로 죄를 사는 것만 배웠대요. 돈으로는 죄를 사지 못하는 걸 가르쳐 줄 거래요. 그 돈으로 벌금 내래요. 합의금 준 것도 안 된대요. 그리고 반성문 써갖고 왔대요. 근데 그 반성문을 읽어봤더니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하나도 안 든대요. 봤더니 뭐예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말이 한 줄도 없대요. 자기 해명서 있고 엄마 아빠 미안한 거 나한테 존경하는 재판장 이런 거 쓰지 말래요. 깊이 반성하래요. 그래서 기각하겠대요. 반성문 아니래요. 반성조차 못하는 학생이래요. 그래서 2년 대 2년으로 형량을 내리는데 곱하기 2배 가중처벌하겠대요. 4년. 어떠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봐요? 그게 바로 관점이에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아서 디딤돌이라는 상장 드려요. 그러면 가보시면 진짜 눈물겨요. 남들이 못하는 해석들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어떠세요?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원 가시라고요. 여러분 직접 법원 가서 이렇게 방청객으로 앉아 있으라고요. 그럼 판사도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함부로 안 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더 꼼꼼히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아이들 데리고 법원 가셔서 성폭력 사건 직접 보시라고요. 연예인 사건만 가지지 마시고요. 연예인들은 너무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근데 일반인 사건도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디딤돌, 걸림돌 한 번 더 검색해 보시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넘어가고 감수성 훈련 하고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할 텐데요. 성에 대해서 이중적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성교육 한번 볼게요. 성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성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게요. 성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성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남자, 여자, 그리고 결혼.
그럼 한번 볼게요. 남녀 결혼이 떠올랐어요. 이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으로 생각해요? 긍정이죠. 그러면 저는 이분은 부정을 가리킬 거예요. 밸런스 맞추려고. 그럼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라고요. 너 성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그럼 얘가 자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부정으로 뭐 성폭력, 강간. 그러면 얘는 뭘 가리켜야 돼요? 긍정, 쾌락과 유의한 거를 가리켜야 돼요. 왜냐하면 밸런스. 성은 두 가지거든요. 칼처럼 똑같아요. 제대로 쓰면 수술할 거고 제대로 안 쓰면 살인이 되거든요. 근데 칼은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이분이 긍정으로 알면 저는 부정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가리키면 돼요. 세 가지 떠오르는 거 뭐냐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고민해봐요. 여러분 긍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긍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네? 부정이 많아요? 그러면 긍정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하면 그걸 채우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채워볼게요. 혹시 여자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왜 난 여자인데 고추가 없냐고. 그 얘기 제일 많이. 근데 남학생은 안 물어봐요. 왜 나는 잠지가 있냐고. 이거 안 물어봐요. 근데 여학생은 이상하게 자꾸 내가 왜 고추가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원래 고추가 없어. 그래서 여자야. 그러면 누가 기준이에요? 남자가 기준이에요. 있고 없고예요. 없는 건 여자, 있는 건 남자. 기준이 남자예요. 예를 들면 이거요. 남교사, 여교사가 아니라 교사, 여교사, 의사, 여의사, 배우, 여배우. 이거 잘못됐다고. 남배우, 여배우라고요. 그리고 남군, 여군이고요. 근데 우리 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라고요. 기준은 둘 다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기준이 되고 한 사람이 거기에다 여자만 붙여요. 꼭 여루수인, 여루작가. 이거 잘못돼서 그냥 작가예요. 근데 우리 늘 그게 익숙하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있다로 가르쳤더니 어떤 엄마가 아이를 그러면 알았어. 네가 고추가 없는 건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대요. 남자는 밖으로 나왔고 여자 고추가 안으로 있대요. 그래서 겉과 안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교육이에요. 근데 안에 있고 겉에 있고 맞긴 맞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음경 고추 있는 건 남자예요. 잠지 음순 있는 건 여자예요. 있다로 가르친다고요. 이해되세요? 잠지와 음순 있는 거는 여성이에요. 고추 음경 있는 건 누구라고요? 남성. 있고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자존감 올리기 훈련이에요. 왜 없는 여자가 되냐고요. 내 거 있는 거 얘기하자고요. 근데 흔히들 좀 은어식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지자지. 이거 말 조금 어때요? 보지자지. 듣기 좀 이상하죠. 여기 또 교회라 더 싫죠. 근데 이 단어를 좀 살려야 돼요. 진짜 좋은 단어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단어예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음경, 음수는 중국말이에요. 한문이라고요. 세종대왕이 왜 만들면 좌자는 앉을 좌자예요. 앉으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좌지예요. 앉으면 안 보인다고요. 이해돼서 여자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좌지고요. 보지는 뭐예요? 보물이 있다고. 거기 안에 아이가 태어나니 보물 같은 것이 거기 보자기처럼 있다. 보지예요. 뜻은 너무 좋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에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쓰이지 않고 나쁘게 쓰여서 그래서 다시 되찾르기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강사들은 가끔 이런 말을 보지 프로젝트, 자지 프로젝트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조금 어떻게 해요? 어색하고 좀 뭔가 이상하고 부끄럽고 얼굴을 다뤄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가 바뀌면 이 문화도 찾을 거예요. 지금은 부끄러워서 저희도 안 써요. 그냥 음경, 음순만 씁니다. 어쨌든 미래는 세종대왕이 말했던 단어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잘못된 문화가 휩쓸어서 그래요. 좋은 걸 나쁘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나쁜 걸 나쁘게 만들 걸. 그러면 또 하나, 시간이 많이 없네. 또 하나 볼게요. 폐경이란 단어 아시죠? 여자가 50대쯤 되거나 뭐하면 어쨌든 생리를 멈추는 걸 폐경이라 그래요. 폐경을 이름하여 뭐라 그런다고요? 다 같이 시작. 혹시 완경이란 뜻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혹시 처녀막이 뭘로 바뀌었어요? 처녀인지 아닌지 막. 처녀막. 근데 처녀막 자체가 없어요. 단어 뭘로? 갑자기 얘가 바뀌어 버렸네요.
질 근육으로요. 그럼 한번 볼게요. 폐경은 뭐냐면 폐품 처리된 거예요. 너 이제 임신 못하는 몸. 그러면 남성도 여성도 뭘까요?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남성들도 여자로 안 취급해요. 그래서 바람 피잖아요. 네가 여자 같이 안 보인다고 나 바람 필 거야.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하나 만들었어요. 왕경. 왕경은 뭐냐면 임무 완수 끝. 나 이제 임신하는 몸 끝. 너 임무 다 끝났어. 이제 편하게 살아. 여행 갈 거 가. 생리대 안 해도 돼. 너 이제 피 안 흘려도 되니까 실컷 여행 가고 자전거 타고 수영도 하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친구들하고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왕경이에요. 왕경을 즐기세요. 그러면 우울증, 갱년기 사라지겠죠. 그리고 처녀막이라는 단어는 자체가 없어요. 처녀인지 아닌지 막이잖아요. 아니에요. 근육으로 돼 있어요. 가로, 세로 근육으로 돼 있어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 특히 한 예를 볼게요. 저한테 이제 질 근육이 있어요. 질 근육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제 열리면 생리할 때 열려요. 그래서 제가 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물이 들어가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샤워만 하시라고요. 왜냐면 문이 열렸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물이 역류하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탕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열릴 때가 언제면 섹스할 때, 그리고 아이 나올 때, 그때 외에는 다 닫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뚫는다, 처녀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피 났다는 건 뭘까요? 이건 잘못된 건 뭐냐면 남성 음경이 여자의 질 경부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통증 있겠어요. 남편만 보면 화를 날 거예요. 나 안 하겠다고. 그건 뭐냐면 거기를 안을 너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궁 경부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자궁 경부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 여성의 자궁 경부암 1위거든요. 남성이 조금만 뒤로만 빼주고 거기까지 삽입만 안 했어도 여성들이 병 안 걸린다고요. 근데 푸셔 막 엄청 밀어 넣어요. 피가 나는데도 처녀인 줄 알고 있고. 아니라고요. 여자 몸이 다 상한다고요. 근데 이런 교육 배운 적 있다 없다? 근데 다들 피나면 여자, 그러니까 첫 여자라고, 아무 경험 있는 여자라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여자의 신체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죠. 피 안 나는 사람 많거든요. 한 번도 관계 안 건드는데 피 안 나는 여성 많거든요. 그럼 질 근육에 따라 알아서 얘가 근육이라니까요. 질 경부를 안 건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걸 들었단 말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질 근육 다 있어요. 단어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단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동화책도 바뀌니까. 상상을 초월했어요? 부러워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요즘 애들이 맞아요. 제가 저번에 양성평등 교육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나 죽기 싫다고. 그래서 세상 너무 좋아졌다고.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고 청소기가 다 있고 난 내 손으로 다 했다고. 학교도 못 다녔다고. 학교도 다니지 않냐고. 나 더 살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늦게 태어난 게 이렇게 행복한 걸 저도 뒤늦게. 그래서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즘 아이들도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죠.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 하고 제가 요거 하고서 이제 마무리하고 할 텐데요. 좋은 거 영상 하나가 있어서 요거까지 하고 끝날게요. 혹시 존중 파티 아세요? 몰라요? 여자애들한테 생리 파티를 해요. 초경 파티 아세요? 생리할 때 초경 파티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이 무슨 파티 하냐고. 그랬더니 남학생 애들이 겨털 파티하고 털 파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뭐 해야 돼요? 파티를? 정액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털 파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분명히 빨간 피가 나올 때 해요. 그러면 남자는 하얀 액체가 나갈 때 정액 파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파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초경 파티는요? 초경 파티도 안 해요? 요즘에 파티 애들 하는 애 많거든요. 엄마 아빠가 케이크 사주거든요. 그리고 아빠들이 장미꽃 하나 갖고 와요. 여자애들이 전화를 걸어요. 아빠 오늘부터 여자야. 그럼 여러분 알고 장미꽃 준비하셔야 돼요. 너 원래 여자 이러면 안 돼요. 너 원래 여자야. 그러면 이 여성이 뭐라는 거야? 나 오늘 생리 터졌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나 오늘부터 여자야. 그렇게 전화 많이 하거든요. 선물해줘야 되거든요. 요즘은. 근데 알고 봤더니 남학생들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 나이가 되면 존중 파티. 그러니까 그 생리라든가 뭐 정액, 사정 이런 말은 좀 그렇잖아요. 합쳐서 내가
인생을 살 때 어른답게 크자. 존중 파티. 이걸 한 남자 안 한 남자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한 남자를 제가 모아봤어요. 그래서 누군지 한번 볼게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파티했던 남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한서망 성공교회에 다니는 양경민이라고 합니다. 교회 저는 캠프 때 초등학교 찍게 됐어요. 5학년 때 고2예요. 파티라는 거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우연히 목욕을 하던 도중에 이렇게 밑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조금씩 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랍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털이 났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께서 이제 아빠를 부르시면서 여보 우리 경민이가 털이 났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부모님께서 속옷을 사주시면서 경민아 남자가 된 걸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그게 털 파티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솔직한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범 영상 끊고요. 또 두 나의 번째 운명아.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정에서 나의 고아나 고맙고 운경을 그건 나오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결혼해서 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텐데 그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길 바래. 나의 은경아 사랑해. 어때요? 중학교 1학년이고 자기 은경 사랑한대요. I love 페니스. 어떠세요? 징그러워요? 귀여워요?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건 영화예요. 영화에 나왔던 거 제가 잘라서 했고요. 두 번째는 제 아들이에요. 제 친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파티해 준 걸 영상을 만들어서 국제 그 영화제에 냈는데 대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존중 파티는 여자로 되게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부르고 있거든요. 남자애들한테 파티를 해줬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강간범 없애보려고요. 배려한다, 존중한다가 아니라 내 몸 내가 알고 내 거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 존중해 주거든요. 그래서 남학생 사정 파티 해주는 게 제 꿈이에요. 여학생 초경 파티, 남학생 사정 파티 해야지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해야지. 자기 거 이렇게 음경 사랑하는데 남의 거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분 그냥 질의응답 해야 되나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아 그래도 질의응답 해요? 네. 저도 막 시계 보면서 30분인데 막 초조하면서 어쨌든 의식 변한 건 단어 바뀐 거 아시죠? 네, 빨리 그러면 질문지 던져서 주시면 답해 드릴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 들고 할까요? 뭐 쓰는 시간도 그러면 그냥 질문 한 명 정도 받고. 아 성이라 그래요? 제일 질문 많이 하던데 애들 뽀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질문 없어요? 혹시 궁금한 거? 저는 이제 아이들 그 해외 유학 뭐 관리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외국에는 베이비 샤워 파티가 있어요. 지금 파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한 그 생명이 그렇게 잉태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오기 전에 정말로 소중하게 그 파티를 해주는 이웃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런 문화가 너무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낳기 한 몇 주 전에 온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파티를 해주는 걸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좋은 문화가 그만큼 이 한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파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베이비 샤워 파티라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탄생 전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제가 그 남학생 존중 파티 했잖아요. 어떤 분이 억울하대요. 벌써 애들이 다 사정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식 전날 하시면 돼요. 결혼식 전날 분명히 다른 여자랑 살 거 아니에요. 네가 아빠 된 거 축하한다고 그때 존중 파티 해주셔도 돼요. 군대 갈 때 해도 되고요. 남자들은 언제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결혼할 때 네가 엄마가 된다면서 거기 엄마 아빠 파티 해줘도 되고요. 결혼식 전날. 그러면 서로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파티 문화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세대 차이도 극복하고 남자 여자 존중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이 영상 있잖아요. 결혼식 날 틀 거예요.
며느리한테 딱 보여 막중한 임무 하라고. 네, 저희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23살이고요. 그리고 혹시나도 페이스북 하시면 홍보 하나 하고 끝날게요. 페이스북에 보면 닷페이스라고 있어요. 닷페이스. 그러면 엄마하고, 제가 엄마잖아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하고 저하고 섹스 토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섹스 토크로, 우리 아들이 야동 보면 내가 야동이 뭔데 그러면서 우리 둘이 야한 얘기를 해요. 엄마와 아들이 야한 얘기를 하는 거 20분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페이스북에 다 떴거든요. 근데 마침 반응이 좋아요. 5만 명이 조회했는데 여기는 조회수가 없나 봐요. 딱 보고 저희 누군지 모르겠나 봐요. 네, 왜냐면 자이 얘기 무슨 얘기 막 다 대놓고 했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그래서 엄청 20대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알리고 싶어서요. 좋은 문화는 알리고. 제가 죽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여기 하느님도 있으시지만 저도 솔직히 피해자 만나고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느님을 안 찾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은 건 왜 나한테 애들이 말할까? 왜 사건이 터지면 나한테 달려올까? 엄마 아빠한테 가지. 근데 엄마 아빠한테 안 가더라고. 다 저한테 오더라고. 왜? 교육을 이렇게 했더니 저를 믿을만 했나 봐요. 믿을만한 사람한테는 침묵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같이 도와줍시다.